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목요일 함께해 주실 세 분 중에 먼저 도착하신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 박진영 비평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단해 보이시네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목이 잠기셨네. 어제는 목이 엄청 심했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예. 자, 우리 JYP에 이어서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방금 들어와 주신 자연스러웠어. 우리 노영희 변호사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노짱자매와 JYP와 함께하는 목요일 뉴스 다이브. 일단은 뭐 오후에 나온 내용들 먼저 좀 보자면 내일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내용으로 첫 재판이 진행되는 윤석열 피고인 1차 공판에는 반드시 피고가 나와야 되죠, 피고인이. 그래서 나오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 무엇보다 이제 나오는 그 속내는 보석 관련된 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쏟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중계는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보석 관련해서는 불허하면서 이 보석 신문 뒤에 그 불허 사유를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어찌됐건 내란 특검에서 먼저 중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녹화 중계가 되는 거죠. 생중계는 아닌 거죠. 중계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아마 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방식대로, 왜냐하면 전체를 생으로 하는 거에는 법원의 부담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고 대단히 부적절한, 내지는 뭐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후에 거의 이제 생중계 형식으로 시간차가 거의 좁혀진 상태에서 이제 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입장 보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처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쳐서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사봉을 들었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뭐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라는 얘기 며칠 전부터 계속 했었고,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AI와 국제평화, 안보가 그 주제였는데, 뭐 여러 내용들 중에 AI 기본 사회를 제안했던 내용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들 좀 평가하시는지요? 그 본인의 이제 철학이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소유주가 있었잖아요. 지금 소유주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죠? 일종의 공공재가 된 것이죠. 공공재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AI도 특정 국가와 특정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전 인류가 누구나 향유해서 풍요로운 인류 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바람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늘 유엔에 가면은 한반도의 평화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의 주제를 호소하듯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위상, 그리고 윤석열 치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다시 선진국으로 재등장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리 JYP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는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세 분 다 AI 쓰시죠? 저는 씁니다. 네. 네. 그 어떨 때 많이 쓰십니까? 저는 제가 아는 변호사는 3개나 쓴다는 거예요, 유료로. 이제 법률 업무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간단한 거 써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저는 이제 기사 같은 거나 과거에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할 때 좀 찾아줘. 볼 때?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유용하다. 노영희 변호사 쓰세요? 안 써요. 놀랍네요. 노변이 모르셔서 그런데 예. 네이버 검색하면은
자동으로 AI가 쓰여지게 돼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 요새는 그렇죠. 네이버 네, 구조가 네이버에 그렇게 앞부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검색하면 AI 답변해갖고 그걸 쭉 먼저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AI가 나도 모르게 혼자 일하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은 하지만 제가 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AI를 막 돈 내고 쓰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쪽에 좀 어둡기도 하고 네,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냥 현재 있는 검색 엔진으로는 일단 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고 AI를 한번 맛보시면 또 못 놓으실 텐데. 맞아요. 워낙 또 공판이 많으시니까 공판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료 그대로 올려서 누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알려주고 그래요. 진짜. AI가 그런 것도 네. 해줘요? 뭐 나 저라고 그거는 하지 않고 좀- 원피고 중에 뭐 원고가 이길 것 같다. 그런 걸 근데 어떻게 원고가 물어봐요? 좋았어. 그냥 올려요. 전체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서 원고와 피고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AI가 판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근거까지. 파일을 올린다는 게 무슨 기록을 넣는다고요? 기록을. 네. 노변이 제가 어디서 농담으로 판사부터 AI로 대체해야 된다 이럴 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그 화를 얘기를 너무 많이 내는데 들어가지고 내가 어,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게- 정말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라 막 그런데 이게 노변이 그 말할 게 아니었네. AI를 모르시는 그러네. 예. 내가 어, 잘못했네. 자, 과연 누가 더 무식한가? AI가 내가 그런- 무식한 걸로 그런 확인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I 관련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예. 그 정책 공부도 하고 또 AI 윤리와 사회 음.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한 뭐 글도 좀 써보고 예.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AI에게 지구를 가장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인간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대답할 수 봐봐 있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무섭다고. AI의 윤리성, 사회성, 그렇구나. 휴머니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문제가 인문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거 영화 터미네이터, 예. 스카이넷 그게 AI예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와 함께 공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는 아직도 계속 검색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맨날 물어봐요. 너 고현준 아니? 잘 알아요. 애가 친절해. 그리고 아니, 학습이 잠깐만. 되는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가. 아니 그건 좋은데 난 장 변호사님한테 이해가 안 가네. 어. 그러니까는 사건을 의뢰를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사건에 보통 변호사들한테 상담할 때는 뭐 10분에 얼마씩 내지 않아요? 당연히 돈 우리 내야죠. 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려 봐봐죠. 아니 그러니까 사건의 의뢰를 받았어요. 사건을 지금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원고든 휴고든 네, 간에. 그러면은 그 사건의 서면을 내가 이제 앞으로 써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 단계일 때는 그냥 이 관련된 판례나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사건이 막 다 되는데 판결 결과만 모르고 기다리는 중이면은 결과를 물어본다고요 AI한테? 예, 왜냐하면 그게 제가 또 근거를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뭐 대법원 판시는 이 주장에 부합해서 뭐가 존재하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원피고 중에 원고가 더 타당한데 그 근거는 대법원의 입장도 이러저러하고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법원에서 시보를 하는데 거기 배석 판사님이 시보님 판결문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지금 이제 사법개혁 5개 아젠다 중에 하나가 하급식 판결 공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변호사들도 유료로 보거나 제한이 되는데 판사들은 어쨌든 볼 수 확정되지 않은 있으니까. 것도 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지금 담당하는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판결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걸 잘 차용해서 쓰면 돼요. 이게 저는 그래서 그때는 AI가 없을 때였는데 이게 되게 유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그게 이게 맞아요? 지금 판결 선고일이 11월로 아직 결과가 하나도 안 안 나온 나왔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길 거라고 예. 보여요. AI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제법 AI 길어졌고요. 기본사네. 그러면 다시 재판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예.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이 있었고 영상으로 공개된 한 1분 가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수영번호 4398이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나왔고 뭐 입장하는 장면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뭐 옷은 머리 입었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는 자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인정신문 네. 이름 묻고 생년월일을 묻고 하는 것에 난 이게 가장 인상적이더라고. 본적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그러니까 네. 강상면이 진짜. 딱 끝내주더만. 너무 익숙한 지명이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그랬구나. 본적이라 그쪽으로 꺾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직업 무직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일단은 뭐 이런 인정신문 이후에 재판 자체는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한 40분 정도 만에 끝났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등 이 모든 혐의에 대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좀 인상적이었던 건 통일교가 건넸다고 하는 그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 이런 것들 배달 사고가 의심된다 이런 입장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이 뭐 빨리 끝난 것도 끝난 건데 이런 모두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대로 유지가 될까요? 배달 사고 의심된다고 해서 영장 청구했을 때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거짓말로 봤으니까. 거짓말로 봐서. 예, 아마 예. 이 상황에서 내가 다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자백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거짓말이 그러면 관철될 것인가. 그래서 진짜 무죄 판결을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변호인단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사건들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자기가 정말로 뭐 AI를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절대 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가 가장 원하는 거는 어쨌든 구속을 면하는 거 내지는 뭐 그러니까 실형을 면하는 거겠죠. 내지는 실형을 살더라도 단기에 짧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너무 정확하게 증거들이 나와서 확실한 거는 인정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그건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건 인정하지 않고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분들은 너무 명확한 것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문제가 돼요. 예컨대 한학자 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목걸이 같은 걸 왜 줘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훌륭한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목걸이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닙니다. 너 도이치모터스도 자기 한 명 빼놓고 사실은 다 지금 실형받고 이랬잖아요. 근데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변호사들이 장 변호사님 말대로 진짜 AI를 이용해서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김건희 씨의 각종 혐의들은 남편인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증인으로 윤석열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죠. 원래는 불러야 되겠죠. 원래는. 이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서는. 김건희 씨가 불러달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 김건희 씨를 살려줘야 되니까. 맞다. 저거는 우리 와이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그냥 혼자만 하길래 내가 그냥 뒤에서 마법사 지니처럼 내가 열심히 한번 해줬다. 뭐 이제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부인을 빼주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요청하면 안 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만약에 김건희 씨가 나 전략상 당신이 필요해 그러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이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는 아직 거의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 지금 본인 재판에도 본인이 안 나가는데 증인 나오라 그런다고 지금 증인 나오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재판에 안 나오는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그 뭐가 있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마 변호인단들끼리 지금 서로 간에 논의를 해서 아마 교통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 재판은 지금 윤석열 재판과는 달리 조금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주 2회씩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 설명해 주시던데 특검에서 먼저 신청한 27명의 증인을 먼저 신문해서 올해 안에 끝내고 그러면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인단에서. 그것도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반대 신문도 몰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김건희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무시됐다고 하고 이례적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 빨리 말 그대로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증인들이 2번씩 출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딱 받아들였을 때 이게 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숙지하고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그래 그러면 주신문 왜냐하면 저희가 증거 목록을 받아들였을 때 부동의합니다 하면 그 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그게 검찰 증인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건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검찰부터 신문해. 그리고 그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 너네들도 기록 검토 끝나고 이 증인신문 과정 중에서 반박할 내용 쟁점이 정리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반대 신문을 별도로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속도가 조금 붙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슈퍼챗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니까 칸탄 캐로우스, 그러니까 요시라고 이제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요.
US 달러를 보내주셨어요. 오. 이재명은 저런데 트럼프는 왜 저래? 미국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니? 뭐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그리고 나름 꿈나무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지금 드린 것은 한겨레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와. 그러면서 참 시청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어머니 아니고. 예, 요새는 참 어머니가 유행인데 참 시청자시군요. 아무튼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